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예, 오늘은 2025년 11월 8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9시 33분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촬영을 했었죠. 수요일날 촬영을 하고 목금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 저기 전라도 한평도 다녀오고 안동도 어제는 안동도 다녀오고 이런 식으로 일을 열심히 했네요. 예, 일 열심히 했고 오늘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공부에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운동이라든지 그 외에 뭐 자기 정비 같은 시간을 갖기로 했죠. 그 다음에 또 수요일은 이제 또 쉬면서 공부도 좀 하고 볼일도 보고 아직 그 장례식 이후에 제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아직은 처리를 못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긴 한데 좀 더 조금 뭐 이제 거의 다 정리를 해가고 있으니까 이번 주말 정도에는 이제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일단 하고 주말 정도에는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정리할 거라는 건 이제 뭐 저희 장례식에 마음 보태주신 분들께 인사드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가 뭐 좀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런 시간입니다. 예. 자, 오늘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또 새 책 들어갈 텐데요.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를 지난 시간까지 읽었고요. 4권의 책을 이제 좀 돌아가면서 읽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크게 또 한 권 뭐 치자면 새로 만든 내 몸 사용 설명서도 아주 가끔씩 시간대 때마다 읽을 생각이고 좀 외로하고 4권의 책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 숫다니 빠타 그리고 기독교 성서의 이해 말씀드렸던 도올 김용 선생님의 그 다음에 움베르토 에코의 논문 잘 쓰는 방법. 네, 이건 읽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자, 그리고 오늘 들어가기 전에 미디어북 들어가기 전에 책 한 권 샀습니다. 네, 새 책으로 샀는데 자 뭐야 아주 흥미로운 제목이죠. Self, Not Self. 분석 철학과 현상학 그리고 인도 철학으로부터의 사색. 마크 시더리츠, 에반 톰슨, 단 자하비 편저, 이산동광, 김태수 옹김. 이산동광이라는 분은 스님이신 것 같아요. 현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초빙 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천주생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은 이제 에반 톰슨 책을 찾다가 관련돼서 불교와 관련된 저작이구나 해서 뭐 좀 살펴봤더니 대단히 또 깊이가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다 넣어놨다가 쿠폰이 좀 쌓여서 요즘에 제가 플래티넘 회원이라 알레스네 쿠폰을 많이 줘요. 그래서 최대 뭐 한 7,000원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7,000, 8,000원 가까이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아주 대놓고 압력을 주는 거죠. 사라고 책. 네, 삽니다. 그때는. 그러면 아깝잖아요, 쿠폰. 사야 될 책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자, 차례 읽어보겠습니다. 편집자의 글, 서문, 참여학자 관련 정보, 서론, 마크 시더리츠, 에반 톰슨, 단 자하비. 이거는 이제 이 책도 각 장이 논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용하겠어요. 자, 봅시다. 1. 경험의 주체와 방법. 조엘 크루거. 1. 머릿말. 2. 예비 검토. 최소자의 철학적 중요성. 3. 자아와 주관성, 그리고 불교 철학에서 무아. 4. 이야기로서의 자아, 서사적 자아 유형. 5. 전서사적 자아성. 6. 1인칭 소여와 최소자아. 7. 흐름, 구조 혹은 그 외 무언가로서의 최소자아. 8. 마무리하는 생각. 2. 경험적 자아, 반론과 분류화. 단 자합이. 1. 머릿말. 2. 경험적 자아. 3. 환영에 불과한 자아. 4. 자아 대 무아. 5. 통시적 통일체와 자아. 3. 열반과 소유자 없는 의식. 미리 알바하리. 1. 머릿말. 2. 자아의 핵심 개념. 3. 상자부 불교에서 해석된 것처럼 열반은 어떻게 자아 환영을 구조화하는가. 4. 평상심에 대한 함의. 5. 결론, 당면, 과제. 4. 자아의 주관성, 중도적 접근, 조르주 드레피스. 1. 머릿말. 2. 육아행파에 고무된 의식관. 3. 의식과 주관성, 그리고 자아. 4. 다양한 자아 감각과 인지과학들. 5. 주관성의 본성. 6. 결론, 우리는 여전히 경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5. 자아와 무아. 기억과 반성적 알아차림. 에반 톰슨. 1. 머릿말. 2. 의식은 본질적으로 자기 알아차림을 포함하는가. 3. 자기 알아차림은 자아 존재를 함축하는가. 4. 결론. 대단히 어려운 주제네요. 오늘도 여기 이제 씻기 전에 앉아서 명상을 한 50분 정도 했는데, 오늘도 느낀 겁니다. 명상이라는 게 수행이잖아요. 수행의 일종인데, 수행이라는 게 의지를 닦는 거예요. 닦을 수의 행, 의지를 닦는다는 건데, 의지를 강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제가 명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의지를 놓치는 현상이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제가 요 근래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머리가 복잡하고 제 컨디션이 아니구나, 아직까지도 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미세한, 사실은 이건 영역인데, 이렇게 명상을 하지 않으면 눈치 못 챌 정도의 어떤, 우리는 관성 같은 걸 가지고 있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공부하거나 의식을 또렷하게 차리지 않으면 그냥 관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좀비 같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 보면 좀비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의지를 닦는다는 거, 의식을 바로 알아차린다는 거, 알아차림, 이게 또 일종의 알아차림입니다. 마음 챙김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거를 좀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번 달에는 이제 쉬는 날에 아침에 명상을 좀 해야겠다, 좀 더 자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6. 주관성과 자아성, 그리고 나 용어 사용, 조나단 가네리. 1. 아상가와 바수반두의 자기의식과 자기의식적 주의. 2. 전주의적 의식, 마나스와 나의 것임. 3. 1인칭 심리학적 판단. 4. 나에 대한 두 가지 사용. 5. 결론. 알았다. 이리와. 괜찮아. 가만있어. 뭐야, 불만이었어요. 불만이 있었어요. 응? 나한테 신경 좀 써주세요 한 거야. 응? 정결아, 나한테 신경 좀 써주세요. 여기 앉아. 정기현이 앉아. 저기 앉아. 앉으세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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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빠가 공부하자. 옳지. 자, 수업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의식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교와 연결된 거는 이제 육아행파, 유식학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좋죠? 유식학파. 자, 7. 나의 본성은 보험이다. 인도의 목격자 의식관념에 대한 현상적 성찰. 볼프강 파싱. 1. 서론. 2. 자대무와 불교의 도전. 3. 의식으로서의 자아. 4. 세계의 현존과 세계 내 주체. 5. 탈가탁 과정. 6. 결론. 8. 불이론 배딴따에 규정하기 힘든 자아 정립하기. 차크라바르티 람프라사드. 1. 머릿말. 불이론과 자아가 부정되는 것에 대한 의문. 2. 자아로서의 아뜸한 신두의 논쟁들. 3. 맺힌 거의 아무것도 없음과 자합의의 핵심 자아. 4. 불이론에서 나와 그 특이성을 탐구함. 5. 규정하기 힘든 불이론적 자아. 6. 의식의 반영성. 7. 결론. 9. 자아를 상호 구성하기. 자아 창발에 대한 불교의 접근과 상호 구성주의 접근. 매튜 맥켄지. 1. 머릿말. 2. 무아. 3. 불교 환원론. 4. 불교 환원론의 4가지 문제. 5. 자율적 체계의 의존적 발생. 6. 공과 가상적 자아. 7. 최소자아. 8. 자기 전유. 9. 결론. 10. 철저한 자기 알아차림. 갈렌 스트로슨. 1. 경험. 2. 얇은 주체. 3. 한순간의 자기의식. 4. AOI 명제. 가로 열고 모든 알아차림은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을 행한다. 가로 닫고. 5. AOI 명제의 근거. 6. 현순간의 비주제적 자기의식. 7. 현순간의 주제적 자기의식. 8. 현순간의 주제적 자기의식에 대한 의문. 9. 현순간의 주제적 자기의식에 대한 변론. 10. 주체는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서 알 수 있는가. 11. 결론. 11. 좀비로서의 붓다. 주관성에 대한 불교 환원론. 마크 시더리츠. 1. 서론. 2. 불교 환원론의 무아 이해. 3. 주체 없는 주관성. 4. 의식에 대한 불교의 환원. 무아라 그러니까 좀비라고 얘기하는 모양이죠.
네. 뭐 재밌네요. 자, 보자. 요거 좀 앞에 학자 관련 정보가 있는데, 앞에 학자 관련 정보. 네, 대충 봤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철학, 현상학, 종교, 불교 관련돼서 대학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시네요. 자, 우와, 저 책은 이제 나중에 아마도 박사과정 자꾸 박사과정으로 미루는데,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읽어볼 책일 것 같습니다. 자, 움베르토 에코의 논문 잘 쓰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김은찬 옹김 열린 책들. 책날개 움베르토 에코. 1932년 이탈리아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움베르토 에코는 현재 볼로냐 대학의 교수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에코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과 중세를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부터 현대의 대중문화와 가상현실에 대한 담론에 이르기까지 미학, 기호학, 문학, 에세이, 문화 비평 등의 영역에서 이론과 실천의 경계를 넘나들며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책은 세계적인 석학인 에코가 졸업 논문을 앞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쓴 실용적인 논문 작성 지침서이다. 이 책에서 에코는 졸업 논문의 중요성과 그것이 갖는 여러 의미들을 예시하면서 공부하는 법, 자료 찾는 법, 글 쓰는 기술, 정리된 사고를 하는 법 등 중요한 노하우를 흥미롭게 풀어놓는다. 이 책은 단순히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 작성법 강의를 넘어서 여러 학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 학자들에게도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앞을 다투어 여러 나라에서 번역되었으며 그 중요성이 지금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책의 말미에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논문의 자료조사 방법과 논문 체제, 그리고 논문 기술에 필요한 각종 사항들을 부록으로 덧붙여 책의 활용도를 한층 높였다. 에코의 저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대되네요. 근데 보니까 뒤에 몇 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발행일이 1994년인데 초판이 7세가 나왔고 심판이 16세가 나왔고 2013년 현재 증보판이 10세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혔네요. 그렇다는 뜻은 학문하는 사람들, 논문 쓰는 사람들은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참고하고 있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겠죠. 논문 쓰려는 사람한테는. 네. 자, 심판 서문 1.
이 책은 자, 2번 판은 이 책의 초판이 나온 지 8년 뒤에 나오는 셈이다. 애초 나의 학생들에게 매번 똑같은 충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썼던 이 책은 지금까지 아주 널리 유통되었다. 지금도 이 책을 권하는 동료 교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연히 이 책을 읽은 다음 그 덕택에 자신의 논문을 시작하거나 끝낼 용기를 찾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내가 이탈리아 대학 졸업자의 숫자를 눌리는 데 기여한 것이 잘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어쨌든 나로서는 그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저 졸업 논문 쓸 때 기억나네요. 그때 코로나 시기였는데 학교 4학년 이제 말에니까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을 좀 했어요. 근로장학생 뭐 있으면서 공부할 시간이 많아서 그 시간에는 이제 주로 이제 사경 필사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저희 동만회라고 동국 만학도회 그 사무실에 매일 같이 가서 또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한 6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 책을 그때 찾아보는 식으로 했던 게 아니고 제 주제와 관련된 책들을 필사를 해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진도는 그렇게 많이 못 나갔지만 그러니까 내용이 막 다양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큰 줄기를 그대로 쫓아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도 마감일 바로 전날인가 완성을 해서 그 김성철 교수님 이제 작고하신 김성철 교수님한테 보내드렸더니 읽어보시고 형식에 문제가 좀 있지만 바로 통과를 시키겠다. 잘 읽어봤다. 라면서 통과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이제 졸업했네 했습니다. 12월 그때가 13일이었나 14일이었나 뭐 12월 15일까지가 아마 마감이었는데 열심히 썼습니다. 그때 근데 돌아보면 좀 많이 부족하죠. 형식도 뭐 거의 뭐 모르겠습니다. 뭐 무시를 한 건 아닌데 뭐 그렇게 형식을 중요시하진 않았고 일단 썼다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기로 하고 졸업시험은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두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졸업시험을 보거나 논문을 쓰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논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때 공부가 참 많이 됐어요. 아주 나름 참 열심히 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제가 이제 중간학, 유식, 대승기신론에서 공, 식, 그리고 열애장 이 사상들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핵심을 잘 따라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참 큰 도움이 됐고 그 논문을 써봤기 때문에 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지금 석사를 사실은 안 할까도 생각했습니다. 석사 안 할까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자.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고 그 판단 밑에 이제 저의 졸업 논문을 썼던 그 경험이 뒷받침을 조금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인문과학, 특히 나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문과와 철학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지만 나는 이 책이 어느 정도는 모두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본질적으로 논문의 내용보다는 논문 작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 그리고 뒤따라야 할 합리적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에서 연구를 하지 않거나 또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는 연구나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생들까지 이 책을 읽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 책은 졸업 논문의 요건이 서로 다른 여러 나라에서 번역되었다. 당연히 현지 교정자들의 손으로 몇 가지 조정할 필요가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이 책의 논의는 충분히 수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난이도의 수준이 어떠하든 훌륭한 연구를 하기 위한 규칙들이 결국 세계 어디에서나 똑같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내가 이 책을 쓸 당시에는 이탈리아 대학의 개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표시가 있는데요. 볼까요? 이 책의 초판은 1977년에 출간되었는데 이탈리아의 대학 제도 개혁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이루어졌다. 개혁의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이탈리아 특유의 단일 학위인 라우레아 이외에 미국의 PhD에 해당하는 도토라토 디 라체르카 가로 열고 연구 박사과정 가로 닫고를 신설한 것이다. 이 과정에는 라우레아 학위를 받은 사람이 시험을 거쳐 들어갈 수 있다. 당시의 서문에서 나는 이 책이 그때까지 이해되던 그대로의 라우레아 논문뿐만 아니라 이후의 박사 학위 논문들도 역시 유용할 것이라고 암시했다. 당시의 예상은 옳았다고 생각하며 현재의 박사과정 연구자에게도 이 책을 권하고 싶다. 가로 열고 이미 박사과정에 도달한 사람은 이 책에서 많은 것을 배웠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다. 가로 닫고 이 초판의 서문에서 혼자 알아서 논문을 작성하도록 방치된 수십만 명의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책이 필요하도록 만든 이탈리아 대학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금까지 판매되지 않은 나머지 책들을 모두 파기하고 나의 이 지침서를 또다시 편집하도록 사정이 흘러가지 않았더라면 나로서는 더더욱 행복했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여전히 나는 그 당시 했던 말을 또 반복할 수밖에 없다. 주표시가 또 2번이 있는데요. 이하 3, 4, 5번 항목에서는 초판의 서문과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 생략하기로 한다. 초판의 서문이 또 뒤에 있습니다. 네, 뒤에 있고 봅시다. 6. 이 책이 나온 다음 나는 아주 신기한 일들이 발생했다. 이 책이 나온 다음 나에게는 아주 신기한 일들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이따금 나는 몇몇 학생들이 편지를 받곤 했는데 이런 내용도 써 있었다. 저는 이러저러한 주제에 대한 논문을 써야 하는데 가로 열고 본명이 말하건대 논문 주제들의 범위는 너무도 방대하고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는 당혹감마저 든다. 가로 닫고 저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안하지만 저에게 완전한 참고 문헌 목록을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뻔뻔하기 짝이 없는 학생이네요. 아니 교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들인데 이거 참 이거 아주 참 혼나야겠는데. 이런 편지를 쓰는 사람은 분명 내 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나를 마법사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 책은 어떻게 혼자서 논문을 작성할 것인지를 가르치려는 것이지 흔히 말하듯이 다 된 밥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것인지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나에게 참고 문헌 목록을 요구하는 사람은 참고 문헌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아주 긴 작업이며 만약 내가 그 참고 문헌 목록을 아주 일부만 보내려고 해도
최소 몇 개월은 작업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나에게 그럴 시간이 있다면 맹세컨대 나는 그 시간을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참 세상엔 어이없는 일이 참 많네요. 그럼에도 참아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 의미 있는 일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적당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그저께인가요?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어요. 시정연설을 하러. 근데 그 국회 들어서자마자 그 정면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막말이 대통령한테 쏟아지고 대통령은 그 앞에 목례를 하고 뭔가 의사소통을 하려 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냈지만 막말로 대응하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그냥 손만 한번 들고 목례 또 간단히 하고 국회로 입장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와중에 그 전에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인간이 대통령이 입장하는데 국회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뛰어. 상당히 모욕적인 말인데 대통령에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모욕을 솔직히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은 모욕이라기보다는 좀 정신머리 없는 어떤 학생의 유아적인 행동이라고 그냥 생각되는데, 아무튼 그 모욕을 참아내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참아내고 자기 할 일을 굳이 해나가는 사람들은 특히 보면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굉장히 제가 아주 붕괴를 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최소한의 예의도 상실한 인간들이 국회의원으로 앉아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구나. 저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구나. 내 주위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어디에나 있구나.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다고 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얘기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막말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내가 받지 않으면 됩니다. 제 지켜보는 제3의 사람들도 굉장히 불쾌하고요. 나라의 품격을 아주 뚝 떨어뜨리는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한숨이 나오고 분하지만 넘어가야죠. 무시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참 힘내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 얼마나 곤욕스러우셨을지.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요. 지지하겠습니다. 화이팅. 7. 그런데 나에게 더욱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다. 지금 이야기하려는 그 일은 이 책의 일부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학문적 겸손과 관련된 것이다.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면 알겠지만 나의 훌륭한 생각이란 언제나 최고의 저자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학문적 공헌도 경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라우레아 논문을 쓸 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 당시 나는 우연하게도 헌책 손수레 가게에서 발견한 1887년에 발레 수사라는 사람이 쓴 별로 독창적이지 않은 소책자에서 나의 까다로운 이론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결정적인 생각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 책이 출판된 후 베니아미노 플라치도는 라 레푸플리카 가로 열고 1977년 9월 22일자에 흥미로운 서평을 실었다. 거기에서 그는 대충 내가 내 연구의 모험을 마치 동화 속 등장인물의 사건처럼 소개한다고 썼다. 그러니까 숲속에서 길을 잃은 등장인물이 동화들에서 일어나듯이 또한 프로프에 의해 일어나되었듯이 어느 지점에서 그에게 마법의 열쇠를 건네는 제공자를 만난 것처럼 소개했다는 것이다. 플라치도의 해석이 그다지 괴상한 것은 아니었다. 연구란 언제나 하나의 모험이다. 다만 플라치도는 내가 그 동화를 이야기하기 위해 발레 수사를 고안해낸 것처럼 넌지시 암시했다. 얼마 후 플라치도를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말했다. 자네가 틀렸어. 발레 수사는 존재해. 아니 존재했었지. 나는 아직도 그 책을 집에 갖고 있어. 20년 이상 다시 그 책을 펼쳐보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기억해. 내 시각적 기억력은 좋으니까. 그런 생각을 발견한 페이지, 그리고 내가 그 여백에다 표시해둔 빨간색 느낌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내 집으로 가세. 자네에게 그 불쌍한 발레 수사의 책을 보여줄 테니까. 그리고 우리는 함께 집으로 갔고 위스키 2잔을 채웠고 나는 기억을 더듬어 그 숙명적인 책이 20년 동안 쉬고 있는 서가의 높은 곳까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나는 책을 발견했고 먼지를 털어냈고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책을 펼쳤고 바로 그 숙명적인 페이지를 찾았다. 여백에 멋진 느낌표가 있는 그 페이지를 발견했다. 나는 플라치도에게 그 페이지를 보여주었고 나에게 그토록 많은 도움을 주었던 구절을 읽었다. 나는 그 구절을 2번에 걸쳐 다시 읽어보았다. 그리고 경악했다. 발레 수사는 내가 그의 것으로 돌렸던 그의 생각을 전혀 공식화하지 않았던 것이다. 말하자면 판단의 이론과 아름다움의 이론 사이에 그러한 연결, 가로 열고 나에게는 그토록 명석하게 보였던 가로 닫고 연결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당시 발레의 책을 읽고 있던 동안에 가로 열고 그는 다른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가로 닫고 어떤 신비로운 방식을 통해 그가 말하는 것에 자극을 받은 나에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그 순간 내가 밑줄을 치고 있던 텍스트에 동화되어 그 생각을 발레의 것으로 돌렸던 것이다. 그러고는 20년이 넘도록 나는 그 늙은 수사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전혀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말이다. 마법의 열쇠는 바로 내가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느끼고 있는 요즘의 경험이 무한도전을 제가 다시 정주행을 하고 있어요.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예전에 봤을 때랑 느낌 아니면 기억, 제가 하고 있었던 기억 다릅니다. 네,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믿을 것이 못 되는데 그 기억이 켜켜이 쌓이면서 우리를 또 우리의 의식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또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믿을 건 못 되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게 기억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 그런 생각의 업적이 정말로 나에게 있는 것일까? 만약 내가 발레의 글을 읽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발레 수사는 그 생각의 아버지는 아닐지 몰라도 분명 산파 역할을 했다.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선물하지 않았지만 나의 정신을 훈련시켰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내가 생각하도록 자극했다. 혹시 스승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찾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것이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나의 책 읽기 과정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단지 나에게 찾도록 부추기기만 했던 생각들을 바로 그들의 것으로 돌렸던 적이 여러 번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또한 어떤 생각은 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들춰보다가 그런 생각 또는 그 핵심이 다른 저자에게 왔다는 사실을 발견한 적도 여러 번 있다. 나는 발레 수사에게 타당하지는 않지만 빚을 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 외에도 나는 갚아야 할 얼마나 많은 빚들을 잊고 있었는가. 이 책의 다른 논의들과 그다지 어긋나지 않는 이 이야기는 연구라는 모험은 신비롭고 매력적이며 수많은 놀라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친다고 믿는다. 연구에는 한 개인이 아니라 문화 전체가 개입하며 때로는 생각들이 자기 스스로 여행하고 옮겨다니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다. 마치 우스운 이야기들이 누군가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점차 더 좋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제가 이 지금 책 읽고 있는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종종 여행을 같이 떠나자, 이 책 읽는 여행을 함께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여행하는 기분이 듭니다. 네. 몸은 집에 머물러 있더라도 여행하는 기분이 듭니다. 네. 책을 읽으면서 이것저것 배우고 또 생각해보고 하면 정말 여행하는 기분이 듭니다. 네. 참 좋은 말이네요. 근데 그리하여 나는 발레 수사에 대한 고마움을 그대로 간직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나에게 정말로 마법의 제공자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몇몇 독자들은 아마 눈치채겠지만 나는 그를 내 소설 장미의 이름에서 주요 등장인물로 소개했다. 소설 서문의 첫째 줄에서 그를 인용했는데 이번에는 잃어버린 필사본 원고를 전해준 지극히 신비롭고 마법적인 존재로서, 그리고 책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도서관의 상징으로서 소개했다. 나는 이 이야기의 도덕적 교훈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하지만 최소한 하나의 교훈을 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멋진 교훈이다. 이 책의 독자들이 각자의 삶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발레 수사들을 찾기 바라며, 또한 나 자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발레 수사와 같은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 멋진 글입니다. 예. 참 역시 문장이 대가답게 참 글 잘 쓰시네요. 예. 이 책의 서문만으로도 이 책의 신뢰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아주. 예. 1985년 2월 밀라노. 다음에 초판 서문이 또 있는데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이놈아. 경계나 이놈아, 다리 아프다. 내려와. 자, 옳지. 다리 아파. 다리가 아파요. 오늘은 운동을 좀 일찍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저녁 때 비가 오니까.
너야. 응? 에이,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우리 동이 착하지? 착하지? 에이,
아빠 공부 조금만 더 할게, 정기현아. 어? 좀만 기다려. 어이? 조금만 더 할게, 아빠. 알았지? 앉아있어. 여기 앉아있어. 조금만 더 할게. 아, 커피가 좀 땡기네요. 그래서 오늘 벌써 2잔째 커피를 마시는데, 자, 이어서 초판 서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판 서문. 1. 예전의 대학은 엘리트의 대학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아들만이 대학에 가곤 했다. 아주 드문 예외를 제외하면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모든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었다. 대학이란 학생들의 약간의 시간을 공부에 할애하고 또 약간의 시간을 대학생다운 건강한 여흥이나 혹은 대표적인 학생단체의 활동 등에 할애하면서 평온하게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이해되었다. 수업은 권위 있는 강연이었으며 강의 이상의 것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교수나 조교와 함께 광범위한 세미나를 따로 가졌는데 그 숫자는 많아야 10명 내지 15명이었다. 오늘날에도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는 한 과정의 학생이 10명이나 20명을 절대 넘지 않는다. 가로 열고 그들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원하는 대로 교수를 활용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가로 닫고 옥스퍼드 같은 대학에는 튜터라 일컫는 교수가 있는데 그는 극소수 학생 집단의 연구 논문만을 전담하고 심지어 1년에 한두 명의 학생만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매일매일 그 학생의 작업을 보살펴 주기도 한다. 이건 좀 오바인데요. 오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현재 이탈리아의 상황이 그와 같다면 이런 책을 쓸 필요도 없을 것이다. 비록 이 책의 몇몇 조언이 위에서 언급한 이상적인 학생에게도 역시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하지만 오늘날 이탈리아의 대학은 대중의 대학이다. 모든 유형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계층의 학생들이 입학한다. 따라서 라틴어를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어를 전혀 공부하지 않은 기술계 고등학교 출신이 고전 문학이나 철학 과정에 등록하기도 한다. 물론 라틴어가 여러 가지 다른 활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철학이나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까요? 쇼폼에서 본 건데 어떤 저쪽 동남아시아 쪽인 것 같아요. 어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보니까 한국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아주 똑똑해 보이던 학생이던데 그 학생이 학생이 아니고 청년이던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한국 얼마나 좋은 나라냐. 한국어만 할 줄 알아도 한글만 쓸 줄 알아도 한글만 알아도 박사까지 할 수 있다. 물론 저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사과정에서 그 영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와 그 제2 외국어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래서 영어와 한문을 생각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래요. 그렇긴 한데 그 친구가 뭘 좀 조금 정확히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도
쉽지만 근데 분명히 가능합니다. 예, 분명히 가능합니다. 번역도 잘 돼 있고 많은 정보가 있고 한글로도 공부만 하면 돼요. 외국어나 뭐 다른 거에 좀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박사과정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외에 한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공부 열심히 하면 박사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저런 긍정적인 사고 내가 갖지 않았던 나는 오로지 좀 약간 영어와 한자에 아직 열등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 저 긍정적 사고. 그래서 그 쇼폼을 보고 용기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 할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어떤 과정에는 수천 명의 학생이 등록한다. 기껏해야 교수는 아마도 성실하게 출석하면서 공부하는 30여 명의 학생들만 알고 있으며 자신의 보조자들 가로 열고 장학생, 계약직 직원, 교육조교 가로 닫고의 도움으로 100여 명의 학생을 어느 정도 열심히 공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는 교양 있는 가정에서 활발한 문화적 환경과 접촉하면서 성장한 여유 있는 학생이 많다. 그들은 수학여행을 갈 수도 있고 연극이나 예술축제에 참가하고 외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생들이 있다. 그들은 아마도 서점도 없이 단지 서점을 겸한 문방구만 있는 인구 1만 명 남짓한 소읍의 관청에서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 학생들이다. 또한 그들은 대학의 실망을 느끼고 정치활동을 선택하거나 혹은 다른 유형의 성장 과정을 걷고 있는 학생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만간 그들은 논문이라는 의무에 복종해야 하리라. 혹은 그들은 아주 가난한 학생이어서 시험 과목을 선택해야 할 때 정해진 여러가지 참고 서적의 비용을 계산하고는 이것은 1만 2천 리라짜리 시험이로군 하고 말하면서 2개의 보충 과목 가운데 값이 싼 과목을 선택하기도 한다. 또한 그들은 이따금 강의에 왔다가는 엄청나게 꽉 찬 강의실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기도 하고 나중에 교수와 면담을 하려고 하면 30여 명이 늘어서 있는 줄을 서야 하고 호텔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기차를 타야 하는 학생이기도 하다. 아마 도서관에서 책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또 어느 도서관에 책이 있는지 그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한 학생이기도 하다. 종종 그들은 자기 도시의 시립 도서관에서 책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혹은 어떻게 도서 대출증을 얻는지조차 모르는 학생이기도 하다. 이 책의 조언들은 특히 그런 학생에게 유용하다. 또한 대학에 진학하여 논문이라는 연금술이 어떻게 가능하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에게도 마찬가지로 유용할 것이다. 그들 모두에게 이 책은 최소한 다음 2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1, 2가 없지만 첫 번째,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차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권위 있는 논문을 쓸 수가 있다. 두 번째, 논문의 기회를 활용하여 비록 대학의 나머지 기간이 실망스럽고 좌절을 주는 것이었을지라도 학문 연구의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의미를 되찾을 수 있다. 즉, 학문 연구를 단순한 지식의 집합이 아닌 경험의 비판적 정교화로서 또한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의 기법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가로 열고 미래의 삶에서 훌륭한 능력,
가로 닫고 의습독으로서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딱 저와 같은 학생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네요.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가지 차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권위 있는 논문을 쓸 수 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제가 논문을 쓰려고 하는 의미가 없지요. 두 번째, 논문의 기회를 활용하여 비록 대학의 나머지 기간이 실망스럽고 좌절을 주는 것이었을지라도 학문 연구의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의미를 되찾을 수 있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딱 정리가 되네요. 이 두 가지가 저에겐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저를 앞으로 지탱해주는 믿음이라고 아주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책에서 듣는 게 참 위로가 돼요. 또 이렇게 세계적 석학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그렇다면 이 책은 학문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며 학문 연구의 가치에 대한 이론적, 비판적 논의도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진다. 이 책은 단지 이탈리아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바대로 타자를 친 일정 분량의 페이지들로 이루어진 어떤 물리적 대상을 졸업논문심사위원회 앞에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일련의 고찰일 뿐이다. 그 물리적 대상은 자신이 졸업하고자 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문 분야와 관계가 있으며 또한 보고자 가로열고 논문지도 교수 가로 닫고를 아연실색 상태에 빠뜨리지 않을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당연히 이 책은 여러분에게 졸업 논문에다 무엇을 써야 하는가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것은 1. 졸업 논문이란 무엇인가? 2. 테마를 어떻게 선정하고 작업 시간을 어떻게 하려 할 것인가? 3. 참고 문헌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4. 여러분이 찾아낸 자료를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 5. 정리한 것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배치할 것인가 등이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이 중에서 마지막 항목이 가장 덜 중요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가장 정밀하게 작업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정확한 법칙이 있는 유일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3. 이 책에서 다루는 논문은 인문과학 분야에서 작성하는 논문이다. 필자의 경험이 문학과 철학부에 속하므로 당연히 대부분의 예들은 바로 그 학부에서 공부하는 테마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이 제시하는 범위 안에서 필자가 권하는 기준은 정치학, 교육학, 법학의 일반적인 논문에도 역시 해당된다. 만약 실험이나 응용 논문이 아니라 역사적 혹은 일반 법칙의 논문에 관한 것이라면 그러한 모델은 건축학, 경제학과 경영학 그리고 몇몇 자연과학 계열의 학부에도 역시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믿지 않기를 바란다. 이 책은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주 잘 맞는 책인 거죠. 철학, 문학, 인문학, 그러니까 종교. 아주 저에겐 잘 맞는 책을 잘 골랐습니다. 4. 이 책이 인쇄되고 있는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대학 교육 개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두세 가지 수준의
학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개혁이 논문의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지 의문의 여지는 남아있다. 만약 여러 수준의 학위가 생기게 된다면 또 그 모델이 현재 대부분의 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면 상황은 1장에서 설명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조언들은 그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며 만약 그 두 가지 유형의 논문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을 명백히 밝혀줄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글에서 언급되는 것은 그러한 개혁의 전망, 특히 궁극적인 개혁의 실현을 향한 오랜 이행 과정의 전망에서도 역시 유용하리라 믿는다. 5. 채살의 새 글에는 타자 원고를 읽어보고 필자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주었다. 그중 많은 조언을 귀중하게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조언에 대해서는 필자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 따라서 그는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물론 필자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6.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말. 다음의 논의는 분명 남녀 학생 모두에게 해당되며 마찬가지로 남녀 교수에게도 해당된다. 이탈리아어에는 남녀를 모두 가리킬 수 있는 중성의 표현이 없기 때문에 가로 열고 미국인들은 점차적으로 pers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공부하는 사람 또는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우리라. 가로 닫고 필자는 언제나 남성 명사를 사용하며 학생, 학위 지원자, 교수, 보고자, 지도교수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이런 문법상의 용법이 성차별을 감추고 있지는 않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필자는 여학생, 여교수 등이라 말하지 않았는지 질문해 볼 수 있으리라. 그 이유는 필자는 개인적인 경험들과 기억에 의존하여 작업했고 그럼으로써 좀 더 잘 동화되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남자니까요. 네. 훨씬 자연스럽겠죠. 남성 명사를 쓰는 것이. 자, 그 다음이 이제 차례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일단 요거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한 300페이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일단 밥을 좀 먹어야겠네요. 정견이가 배가 좀 고픈 것 같아요. 정견이 밥도 좀 주고 저도 밥 먹고 그러고 와서 돌아와서 다음 시간은 아마 이제 새 책도 기독교 성서의 이해 도올 김용옥 선생님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